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MG 토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부 마지막 클로징 멘트 때 예고를 했어요. 한 사람이 멤버 오늘 바뀌었다.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왔는지 보시라. 자, 여당 측. 왜 웃어요? 아니 뭐 진짜 네. 청년인지 가짜 청년인지 저도 막 이제 헷갈리는데 이제 네. 진짜 보수 가짜 보수에서 진짜 청년 보수 정치인지 보수인지 외관만큼 어려지고 싶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나왔습니다. 자, 외관은 좀 어려진 거 맞습니다. 네.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장해찬 현 청년 최고위원보다 좀 어려요, 나이가. 제가 2살 더 어립니다. 네. 2살 어려서 겨우 90년대로 맞췄어. 그래서 오늘 세 분 다 네. 패널 분이 다 90년대생이니까요. 네. 진짜 MG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 나는 전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최고는 현 청년 최고위원. 이거 방송 또 장해찬 최고가 들으면 또 전화 오겠는데. 아니, 못 들어요. 지금 오늘 비공개 무슨 회의 갔어요. 그래요? 네, 비공개. 무슨 회의인지 궁금한데, 비공개랍니다. 그거 갔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전 지도부의 청년 최고, 장해찬 최고, 현 지도부의 청년 최고. 거기도 근데- 전 지도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끝나면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당 소속 전현 청년 최고였는데, 정치적 결은 같다? 다르다? 뭘까요? 다르죠. 뭘까요? 좀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같은 거고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멤버가 그렇게 됐어요. 저도 그 친윤이라는 입장에서 같습니다. 아우, 살짝 어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코너도 한번 구성하려고 그랬어요. 김용태 전 최고와 장해찬 현 최고의 토론을 한번 할까? 예, 근데 그거는 두 사람에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무슨 캡틴 아메리카하고 어벤져스 싸우는 11호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무산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김용태 전 최고는 그냥 전 최고위원, 청년 아니고. 청년입니다. 저도 전 청년 최고로 같이 청년 최고 맞죠? 같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요. 요거 보죠. 남국의 바다. 엄마의 바다도 아니고 남국의 바다. 민주당의 비명계 중진 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지게 생겼다. 그 이제 언론에 한번 좀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 우리 박성민 전 최고에게 네. 핸드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그 이후로 문자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네, 많이 줄었고요. 다행이다. 네, 많이 줄었고 네. 뭐 SNS 상에 달리는 댓글의 빈도나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뜸해졌다. 다행이다. 네. 예.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것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청년 정신이든 기성 정신이든 본인의 소신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문자로 봐줄 수 있는데 그거 막 욕하고 이러면은 이거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욕하고 막 가족 비하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냥 의견에 대한 창성 방대를 떠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박성민 전 최고 나오면 항상 그거 물어보는데, 박성민 전 최고, 민주당이 남국의 바다를 건넜다? 아니면 건널 시도도 안 했다? 아니면 가운데 빠졌다? 가운데 빠졌다. 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요? 네, 건너려고 시도를 했죠. 네. 진상조사를 하고 네. 당 차원에서 뭐 징계를 하든 여러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었는데 탈당을 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예. 그러고 나서 빠진 거죠. 아니, 소위 말해 저희는 이제 진상조사를 해서 좀 강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까지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자료도 안 내고 탈당을 해버리시니 예. 진상조사 멈췄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윤리위 제소인데 네. 윤리위 뭐 절차가 또 중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80일 정도, 뭐 최소 60일에서 뭐 최대 80일 정도 걸린다 하고, 그리고 윤리위 자체가 그동안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뭐 한 2번인가밖에 없었다고 하고, 사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윤리특위에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 윤리특위 자체가 그 그동안 앞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 30몇 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21대 하나도 국회에서.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기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뭐 터지면 자꾸 뭐 어디 윤리위에 제소하고, 우리도 뭐 터지면 윤리위에 제소하고 했는데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된 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엔 다를까? 이런 의문이 저조차도 드는 거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사실 멤버는 굉장히 잘 짰고,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전문가들을 짠 거예요. 뭐 대형 로펌 수준이라고 볼 정도로. 저희도 감이 있는데 제대로 왜냐면 짰죠. 국정원 출신에, 김앤장 변호사 출신에, 거기다 금융 전문가야. 그럼 뭐 더 이상 어떻게 잘 짜? 근데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안 내서 조사를 못 하겠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지금 물론 여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는 보면 어쨌든 뭘 막 하잖아요. 거기다 김광국 막 의원이 회사 막 가고. 네, 막. 자료는 내지 않았겠지만 뭐 회사 찾아가고 막 국회로 오르고 막 뭐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뭔가 뭐 게임 업체도 찾아가 보고 뭔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터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이제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방식은 약간 좀 다르다고 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상을 밝히기보다 김남국이 너네랑 연관이 있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협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전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니즈를 네가 알렸다. 게임 업체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떠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게임 회사를 뭐 한 2차례 정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계속 뭔가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게임 회사에서 그동안 쭉 설명을 잘했어요. 뭐 1월에 정보가 공시됐고 4월에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뭐 내부 정보가 없었더라도 시장에는 알려졌다라고 게임 회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국민의힘이랑 간담회 한두 번 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진상조사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진상조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한 게 아니에요. 게임 회사들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뭐 게임 회사들도 뭐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용태 저는 최고위원은 그 입장은 궁금해요. 민주당이 삼국시대라고 생각해요. 이거 재밌는데. 그러니까 조국, 남국, 네. 그다음 이제 파국이거든요. 야, 이 야 이거 새로운 조다. 조국, 남국, 파국. 예, 삼국시대에 지금 봉착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상조사가 왜 잘 안 될 수밖에 없냐면, 네.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의혹만으로 뭐 자진 탈당했고요. 근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 탈당했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거 진상조사에서 뭔가 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기소됐잖아요.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당대표로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당권 끌어다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본인은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에게만 잣대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당내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쇄신하려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출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당에서 뭐 사퇴라 마라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민주당이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가 김용태 전 최고에 대한 이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제가 처음 묻는 거라서 예. 이거 좀 근본적인 문제 좀 물을게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제의 핵심, 본질.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코인이라는 것이 2030에 어떻게 보면 한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2030의 한.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다르게 2030 세대는 정말 열심히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대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를 통해 가지고 빚을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사실 대부분이 잃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돈을 쪽쪽 빨아다가 본인 재산을 증식했다? 굉장히 여기 일단 불법적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면 되는 건데 국민 정서장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호정 의원. 유호정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됐어요. 물론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잘 안 돼서 수석권을 못했지만, 유호정 의원이 당대표 됐어. 정의당 당대표야.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당대표예요. 근데 정의당 의원 중에서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정말 머리 아프네. 도대체 이 조국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라면 아마 1벌 100개가 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이 조국의 강도 못 건너고 남국의 바다를 뭐 만났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발 딱 뗀 거예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딱 밟았는데 지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을 더 못 떼고 있는 어떤 줄이요? 그런 상황이랄까요? 뭐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탈당해버리고 내부에서는 이제 계속 온정주의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이었거든요. 그 우리 지금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요. 민주당의 역할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위선과 훌리건 때문에 당이 정말 다 망해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박성훈 전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하태경 의원 발로 네. 대선 자금 세탁설 아직 설입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근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뭐 잡으려고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 김남국 의원을 처음에 처리하지 않았던 그런 미온적인 태도도 결국엔 뭐 정말 사적인 인연 이런 거보다 뭐 김남국 의원과 뭐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좀 공유하고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 자금에서 뭔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이 100억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돈에 궁하게 선거를 치른 정당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후보의 경쟁력이나 이거 뭐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훨씬 많았던 거지. 뭐 자금이 부족하고 뭐 돈이 조달이 안 되고 그래서 뭐 개인 의원이 뭐 코인을 바꿔갖고 막 돈을 막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너나 나나 뭐 금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다 각자 팔아가지고 대선 자금 갖다 대주고 그냥 저희가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하실 거면은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라. 뭐 저희 당 안에 뭐 회계 장부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확보하신 것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김남국 의원이 뭔가 좀 부정한 거래를 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자체를 뭔가 부패한 선거를 치른 집단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너무 의도가 뻔한 거죠. 그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 세탁설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도 당 지도부 생활했지만 지도부가 그렇게 정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뭐 개별 의원한테 이렇게 해서 세탁할 정도로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정말 형편없는 정당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대선 이때가 아마 경선 끝나고 났을 때잖아요. 경선 끝나고 나면 아마 지역위원장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 저희 당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대선 치르는데 그렇게 막 큰 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선거 공영제에 의해서 다 세금으로 그때 대선 때 지도부였잖아요. 예,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하죠. 하태경 의원님 스타일이 좀 이런 일 있으면 항상 한 발 더 나가는 메시지를 항상 늘상 내시는 것 같아요. 좀 무리하신 게 아닌가. 근데 마지막에 보면 항상 빠져 계세요. 처음에 제기할 때는 앞에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고 의원님은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하태경 의원 인터뷰하게 되면 요 얘기 물어보면서 류호정 의원이 그러던데 너무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한 발 앞서 나가고 나중에 빠진다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중에서 자 유일한 현역 의원이니까 류호정 의원. 네. 지금 근데 그동안 일종의 또 의혹, 스캔들 이런 거에 연루된 의원들 많잖아요. 지금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윤관석, 유성만 의원 검찰 출제 조사받고 있고 어쨌든 큰 스캔들에 연루가 됐고. 근데 국회는 지금 추석하는 것 같단 말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설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출근을 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실 문 닫혀 있다는 이런 보도 봤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문호동 무임금 적용해라. 뭐 김남국 의원이 2020년에 법 발의했다는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휴게소에서 사진도 찍혔죠. 예, 사진 한번 찍히고 어제 뉴스 보니까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지방에 있다. 지역구에 안산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회 안 나오는 거. 우선 뭐 무도동 무임금 관련해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해당 수당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법사위잖아요. 네. 법사위는 사보임은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모든 상임위의 법안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집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보임을 하면 사실 또 넓게 해석하면 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며 특히 소위 사고친 의원님들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냐면요. 환노위예요. 환경노동위원회나 뭐 국방위도 갔던가 좀 인기 없는 상임위들로 보내버리거든요. 이해관계가 좀 덜 충돌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덜 충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합니까? 환경과 노동에 관한 그 국가적 그 입법 관련 논의를 하는 곳인데 뭐 사고친 의원들 다 몰아넣는 장소처럼 돼가지고는 거기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 열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한 서너 명 사고친 의원님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사퇴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법사위원은? 법사위원이 아니고 그냥 의원을 이제 그만하셔야죠. 의원직 근데 안 사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윤리특위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돌아갑니다. 제소한 건 많이 쌓이지만 윤리특위가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한 정도로 열리고요. 그리고 그 제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또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건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니 본인이 그냥 그만두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직 사 이 의견에 대한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은 안 묻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문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뭐 문자 항상 받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 어떻게 된다고 봐요, 그럼? 일단 뭐 이렇게 국회에 안 나오고 있는 이 두문불출하는 거는 전 좀 염치가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김남국 의원의 태도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계속 바뀌고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진상조사도 당에 직접 요청을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놓고 뭐 나중에 자료 더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연락을 안 받으시고 뭐 검찰의 수사에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피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이직을 수행할 거냐?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정치를 하실 수 있겠냐? 그럼 본인이 만약에 계속 정치를 내가 그래도 뭐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잠수 타서는 안 되죠. 뭐 국회의원직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시든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해명 자료를 내서 일부 지금 계속 제기됐던 의문들에 대해서 일종의 답을 내놓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상태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본인께서 김남국 의원께서 더 이상 정치할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내려놔야죠. 하고 지금 역설적이게 그 인터넷 댓글들 보니까 지금 승리자는 김남국 의원이다. 결국에는 내년까지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직 그 직도 유지하고 돈도 뭐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하면 이제 번 것 같고 다 얻은 건 김남국 의원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얘기하기 전에 저 모 상임위가 인기가 없다. 요거는 이제 유호정 의원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자는 저희 제작진의 고언이 있어서. 네. 인기 있고 없고 그런 건 주관적인 거니까. 아니, 어쨌든. 매번 법사위나 뭐 산자위나 국토위 같은 곳은 박 터지거든요. 한노위는 근데 정의당에서는 인기 상임위입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요거예요, 요거. 내가 보니까 총선이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년 한 10개월 남았네요. 왜냐? 세 당에서 모두 다 혁신, 뭐, 쇄신 이런 거 나오니까 슬슬 이제 찬바람 아직 찬바람이구나. 여름 지나가면서 총선이 다가온 것 같거든요. 민주당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민주당 지금 뭐 혁신위원장을 누가 한 해 만에 뭐 대의원제 폐지 한 해 만에 가지고 이 얘기 많은 것 같던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민주당 혁신 작업? 일단 혁신위를 꾸리겠다라는 거는 쇄신의총 결의문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뒤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도까지만 뭐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장경태 의원의 혁신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혁신위원회랑 다르게 이제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을 뭐 혁신위원장에 앉히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혁신위가 진짜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번에 출범을 하는 건데 기존에 뭐 당 안에 있던 사람을 쓰는 것이 맞냐? 그런데 외부에서 데려오기엔 또 참신하거나 뭔가 이런 정치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받는 인물이 사실 요즘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뭐 대의원제 폐지 이 부분은 돈봉투 사건 벌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나왔던 주장이고 이건 또 약간 다른, 그러니까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자라는 이제 주장으로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표의 권한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당원들 권리당원들이 좀 더 표의 권한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라서 약간 결이 아예 다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혁신, 쇄신. 국민의힘이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혁신위 얘기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뭐 최재형 의원께서 과거에 이제 활동하셨었고 이준석 전 대표 때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그 혁신안 같은 것이 이제 뭐 제대로 이번 지도부에 반영되냐 맞느냐 가지고도 이제 당내 논란이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뭐 혁신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가동하거나 혁신적인 이야기를 내기 시작하면 네. 국민의힘도 혁신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총선 앞두고. 예, 뭐 역대 총선들 보면 양당이 서로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누가 먼저 이렇게 놓느냐, 그러니까 권력이나 이런 것을 놓느냐의 싸움인 예. 것 같아가지고 양당 어느 정당이 먼저 혁신하느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어때요? 정의당은 혁신 재창당을 맨 추진하고 있죠. 네. 꽤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 세 번째 권력 여기도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강론과 네. 신당 창당론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강론은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자강론은 이제 신당전 전 대표 이정미 현 대표 측인가요? 아니요 이정미 대표님과 뭐 배진교 원내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시고요. 자강론. 네. 지금 신당 정당을 자- 강해하자. 예. 네, 신당 창당론이 전하 장혜영 의원, 뭐 조성주 전 의장 뭐 이런 분들이죠. 세 번째 권력 멤버들.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정의당의 위기라는 것 모두가 동의를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한 9월 정도 즈음엔 어떤 방향으로든지 혁신 재창당안이 좀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다른 정당들은 이게 매주 카메라가 가서 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라고 묻고 네. 실시간 피드백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여론에 관한.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매번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저희도 좀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이제 혁신을 뿌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혁신은 공천 아니겠어요? 그 결국에는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맞아.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혁신위가 잘 가동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장악해서 본인 사람들 공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네. 당권을 장악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권력이 권력을 계속 재생산해 오다 보니까 당 대표한테 계속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결국에 누가 깨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다른 주제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